안녕하세요, 짠느라이딩입니다. 오늘은 정말 최초로 자전거를 타시면서 입문하시는 분들이 속도가 되게 목말라 하시잖아요. 그런 입문자분들이 정말 장비빨로 기본 장비를 갖춰서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셔도 되고요. 어느 정도 좀 약간 기본적인 장비를 갖춰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는 마세요. 참고 자료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입문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초보도 아니고 초초보도 아닙니다. 그냥 자전거를 처음 입문하는 사람입니다. 입문자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다른 이제 라이딩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속도가 휙 하고 지나가는데 속도가 엄청 빠른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쫓아가 보니까 이건 도저히 못 쫓아가겠고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속도를 올려보는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고민인데 다른 많은 이제 동영상들에서는 속도를 이제 이미 입문을 하셨다는 가정하에서 초보나 초초보들 그런 분들이 속도를 평속으로 올리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있죠. 근데 우리 입문하시는 분들 그냥 라이딩을 입문하시는 분들 그 관점으로 해서 입문자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바로 이제 어느 정도 속도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서 오늘 이런 동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왜 나만 느릴까? 당연히 느리죠. 느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본인이 타고 있는 자전거나 구동계, 체인하고 페달 이쪽이죠. 구동계 등등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 훨씬 무겁고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브나 허브 베어링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이제 일반 생활 자전거에 맞춰 있다 보니까 속도를 내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나온 로드 자전거에 비하면은 사양이 너무 안 좋다는 거죠. 이유는 그게 유일한 이유일 겁니다.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장비로 아니면은 제가 훈련을 통해 가지고 힘을 통해서 힘을 길러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훈련이 과연 필요한가? 근데 일단은 지금 훈련을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자전거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6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이제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 방법이 있는데 심박수를 적정 심박수를 해서 그 힘으로 케이던스라고 하죠. 회전수를 얼마를 유지하면서 계속하는 그런 그 훈련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장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훈련 방법을 한다는 게 사실 어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장비, 즉 돈질로 구매를 통해서 좋은 장비를 통해서 속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근거를 하나하나씩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물론 돈이 들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하는데 단어를 명확히 정의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평속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평속은 자전거를 타기 시작해서 딱 자전거 안장에서 내려올 때까지 전체 그 속도를 갖다 평균을 낸 게 평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도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일정 부분에서 막 한참 그 속도를 내면서 가는 그거는 이제 보통 항속이라고 합니다. 속도를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계속 10분이면 10분 아니면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거를 이제 항속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냥 갑자기 힘을 내가지고 반짝해서 속도를 올릴 수는 있겠죠. 그건 최대 속도인데 물론 그렇게 내는 최대 속도도 있겠지만 그러고서는 그냥 피곤해서 퍼져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자전거를 라이딩을 해가지고 밖에 나가면은 최소 1시간 내지는 2시간 많게는 4-5시간도 타고 오니까 그럴 때 꾸준하게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춰서 간다라고 했을 때 30분에서 최대 1시간 정도 계속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거를 항속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장비를 구매해서 항속을 25km 이상 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자전거 입문하시면 보통 어떻게 입문하시죠? 보통 예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입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신문을 사면은, 네? 신문을 구독을 하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서 이제 무료 증정해서 신문 구독하면 무료 증정해서 오는 자전거들이 있고 이걸 집에서들 많이 타셨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네, 철TV라고 합니다. MTV가 아니라 이제 쇠로 만든 이제 MTV라고 해서 다들 철TV라고들 많이 했죠. 보시면은 이 철TV 스펙을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스틸 프레임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자전거를 구성하고 있는 이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뼈다구가 다 쇠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이제 스틸 프레임이라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무게가 14kg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활 자전거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14kg면 그래도 그나마 상당히 가벼운 축입니다. 보통 15kg, 16kg 정도, 생활 자전거에 결합시킨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는 20kg가 넘는 그런 자전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가격이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예, 이런 생활 자전거들이 많죠. 그리고 재질이 스틸, 즉 철이고요. 구동계는 중국제 어디 건지 모르겠지만 이 페달하고 뭐 기아 이런 것들을 구동계라고 하는데 잘 모르는 정체불명의 것들이 많이 달려 있죠. 대략 무게는 14kg 이상 정도 되고요. 속도가 이게 뭐 아니 뭐 이거 탔는데 나는 20 이상 냈어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제 내피셜이고 제 느낌, 그리고 제가 그동안 경험상 최대 20km 내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 제가 항속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최소 30분에서 1시간을 계속 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속도를 20km를 유지하면서 그 시간 동안 계속 유지해서 갈 수가 있느냐? 사실 힘들 거예요. 처음 입문하시고, 예, 이런 상태에서는 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최대 속도는 20km입니다. 이 철TV 가지고는요. 근데 여기서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입문용 로드인데요. 입문용 로드 자전거 여기서 보이는 거는 이제 스페셜라이즈드, 예, 제품을 예를 들었는데 이 입문용 로드 자전거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뭐 한 90에서 한 150 이 사이일 겁니다. 예, 그래서 재질이 일단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을 선택을 해서 철TV보다는 스틸보다는 가볍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 포크라고 앞바퀴를 이제 지지해주는 저기 포크라고 있는데 앞바퀴 부분에 이제 핸들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포크라고 하는데 저 포크가 가끔은 이제 카본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동계가 시마노 구동계가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슬램하고 시마노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시마노에도 이제 단계별로 좋은 구동계가 단계별로 제품별로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입문 자전거일 경우에는 시마노의 클라리스 8단이나 소라 9단, 그리고 앞에 크랭크 쪽, 예, 크랭크 쪽이 두 개가 보통 기아가 들어가 있으니까 곱하기 2 하면 클라리스로는 총 16단, 그 다음에 소라로는 18단 정도 구동이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무게가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구동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게입니다. 일단 구동계의 무게가 아까 얘기했던 철TV에서 이름 모를 철TV가 갖고 있는 그런 부품들의 무게보다 훨씬 가벼워지고, 그리고 알루미늄 재질이다 보니까 무게가 10kg 정도 내외로 줍니다. 보통 한 10에서 11kg 정도인데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포크가 그냥 알루미늄, 똑같은 알루미늄 경우에는 11kg 정도고, 이게 만약에 카본으로 바뀌었다, 요것만, 요 부분만, 프레임 자체는 알루미늄이고요. 그러면은 한 10kg 정도, 예, 정도의 그 무게를 나타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게가 대략 한 4kg 정도 확 줄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여기서 큰 차이가 납니다. 무게가 한 이제 그 4kg 정도가 줄어들며 의해서 그 항속이 한 2kg 정도가 늘어나더라고요.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 진짜. 정말 철TV를 타고 처음에 가는 그 속도,
예, 그리고 타이어도 차이가 있습니다. 철TB 같은 경우는 노면하고 마찰이 되게 큰 MTB용 그런 타이어들을 저거 하는데 로드로 바꾸는 순간 로드 타이어는 이제 매끈해서 일단은 이제 속도를 내기 위한 최저의 마찰만 있지 뭐 바닥에 이제 접착해서 속도를 줄일 만한 그런 요소들은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비약적으로 작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2km 정도 늘어난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22km 정도 시속 한 22km 정도로 하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진짜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게 철TB에서 로드로 입문하실 경우에 속도가 확 늘어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로드 자전거입니다. 그냥 로드 자전거로 넘어가게 되면은 통상 제가 생각하는 로드 자전거의 기준은 이제 뭐 한 250에서 한 400만 원 정도. 예. 재질은 프레임하고 포크 등의 모든 웬만한 재질의 쓰임 그 핸들까지, 네, 핸들바까지 대부분 다 카본인 겁니다. 카본일 경우에는 재질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매우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전거가 그리고 무게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릴게요. 그리고 구동계는 시마노의 105입니다. 105 이상입니다. 물론 105 이상에 이제 울테그라나 듀라이스 등등이 있지만 다 모두 11단입니다. 차이는 상위 구동계로 갈수록 무게가 조금씩 이제 몇백 g씩 이제 줄어드는데 재질도 약간 줄고요. 다 달라지고요. 근데 요게 구동계 자체가 속도를 높이는데 큰 작용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8단하고 이제 그 클라리스 8단, 그 다음에 소라 9단,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6단, 18단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다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힘을 좀 더 편하게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제가 기아와 기아 사이에 요거로 내려가면 너무 힘들고 요거로 내려가면 좀 너무 헐렁한 느낌이 드는데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중간 기아가 뭐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한테 맞는 기아가 딱 찾아지면은 훨씬 편하게 더 먼 거리를 편하게 적은 힘을 들여서 갈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아쉽다는 느낌을 들면서 계속 약간의 힘을 더 써야 된다든지 좀 더 천천히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도 조절 그 요인 때문에 구동계를 만약에 105 11단 이제 앞에 기아가 2장 더 들어가니까 22단이죠. 예,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훨씬 더 속도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로도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카본 재질로 갔을 경우에는 이것도 그냥 최저 105급의 이제 카본 로드 자전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8km에서 한 9km 정도죠. 예. 그런데 이제 좀 더 이제 기암급이나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비싼 그 구동계나 이제 카본 재질로 갔을 경우에는 극도로 이제 줄인 경우에는 막 6km대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정도 타시면은 정말 진짜 더 가벼워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8km, 9km 정도까지 내리고 그 다음에 무게를 줄이고서는 시마노 105 정도 이상 되는 구동계를 사용해 준다면은 여기서 한 1km 정도를 더 늘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제 뇌피셜이고 제 경험담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좀 줄여봤더니 진짜 한 1km 정도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속이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속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휠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로드 자전거 그 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알루미늄 휠입니다. 가격대는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알카본 또는 알루미늄 휠이라고 부르는데, 전체적으로 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특징은 이 알루미늄 휠은 이제 다른 철TB나 이런 데서 쓰는 것보다는 훨씬 가볍고, 하고, 무게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앞이 805g 정도, 뒤가 이제 1092g 정도 해서 앞뒤 합쳐가지고 1897g입니다. 근데 제가 제안 드리는 부분은 이런 카본 휠입니다. 카본 휠이 이거 같은 경우는 아비아브라는 이제 국내 브랜드의 카본 휠인데 무게가 1440g, 두 개 합쳐서 1440g입니다. 여기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알루미늄 휠하고 카본 휠하고는 물론 카본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도 있지만 체감상
느끼기에 카본 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본 휠이 충격을 받고 아니면 내가 스타트를 하고 이제 힘을 줄 때의 이 탄성이 진짜 약간 다릅니다, 진짜. 무게도 한 400g 이상 가벼워지지만 400g의 무게 외에 그 탄성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느낌상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저는 휠을 알루미늄 휠하고 카본 휠 둘 다 있어가지고 바꿔가면서 이렇게 껴보는데 한 1km 정도 속도 향상되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진짜. 이게 내가 힘을 줄 때 휠이 이제 반동이라 그러죠. 이렇게 탁 튕겨주는 느낌? 예, 그래서 좀 더 운동성이 좋게 이렇게 탕탕탕탕탕 튕기고 나가는 그런 느낌하고 그냥 아무 반응이 없이 이렇게 잡아 끄는 느낌이랄까? 이거 잡아 끈다는 거는 좀 너무 어폐가 있는데 그냥 아무 반동이 없는 그런 느낌의 알루미늄 휠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요거는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제 생각에는 여기서 한 1kg 늘어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클릿슈즈입니다. 정말 이제 보통 평페달로 갔을 경우에는 25km 이상 평페달로 막 이제 속도를 막 높여가지고 아니면 회전수를 높여서 운행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그냥 일반 평페달에 운동화 신었을 경우에는 가다가 바퀴에서 이제 페달에서 그 발이 이탈되는 그런 위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클릿 페달을 평페달 빼고 저렇게 생긴 클릿 페달을 끼고 클릿 슈즈를 장착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물론 이제 페달에 발을 갖다가 이제 저 탈 때 이렇게 끼는 거거든요. 따가닥하고 끼는데 저 클릿이라고 부르는 것에 그 클릿 그 페달 그 모듈이 신발 밑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탈 때 이렇게 끼워서 탑니다. 뭐 그건 입문자들 뭐 어느 정도 숙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심점이 틀려집니다. 보통은 그냥 평페달에서는 저기서 보이는 12시부터 이제 6시 정도까지 아니면 6시에서 8시까지 정도의 이 누르는 힘만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누르는 힘만으로 작용을 하는데 클릿을 신었을 경우에는 8시부터 12시까지의 이 땡기는 힘까지도 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조금 더 분산되고 보태지는 거죠. 힘을 좀 덜 들여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힘을 갖다가 제가 다시 주워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보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클릿 슈즈를 신었을 경우에 그냥 일반 평페달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속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늘어나는 속도가 대략 저는 1km 정도는 더 충분히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버리는 힘을 갖다 보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탠 그 힘까지 더해지면은 이제 25km 정도, 25km 정도의 속도는 충분히 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속도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속도계들을 갖다가 없이 그냥 자전거를 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서는 이제 속도계에 관심을 가지고서는 내 속도가 정확히 얼마인지 해서 보통 GPS 속도계 이런 것들을 하지만 하시다 보면 이제 속도 센서를 달고서는 좀 더, 왜냐하면 GPS 속도계는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고 속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 뭐 그늘 밑이라든지 어디 저 다리 밑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또 신호가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현재 속도를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서 센서들을 많이 연결해서 자기 속도를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페달에 케이던스, 즉 회전수를 감지하는 센서를 달아서 케이던스, 즉 회전수까지 이제 하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는 이제 심박계까지 연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현재 자기 속도를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속도에서 케이던스를 위주를 케이던스 위주의 주법이라든지 케이던스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일정 케이던스를 유지하는 그런 관심만 약간만 기울여 주신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1km 정도의 속도 향상은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어느 정도 여기서부터 이제 훈련 효과가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속도 26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정말
케이던스나 심박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몸에 맞게 연구를 해서 훈련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타시면서 케이던스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심박을 유지해 주신다든지 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제 뭐 물론 나중에 파워 센서 달아가지고 이제 파워 그 와트수 보면서도 할 수 있겠지만 뭐 우선은 이 정도까지만 해도 훈련 바로 전 단계까지 구비해서 26 도달하고 여기서부터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항속 30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제가 저는 그냥 제 경험상으로는 한 항속 30에 뭐 한 30분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는 한 뭐 6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훈련하면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보고요. 아마 이건 제가 느려서 아마 그 정도일 거고요. 그거보다 더 빨리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